네, 안녕하세요. 일과계 정석에서 이제 물리를 가르치게 된 김용환입니다. 네, 이번 9강에서 다뤄볼 거는 이게 등속 원운동과 그에 따라 유도되는 단진동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물리량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등속 원운동의 종류, 그리고 비등속 원운동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등속 원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진동,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물리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알기 전에 등속 직선운동과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등속 직선운동 같은 경우에는 직선운동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그 등속 직선운동에 대응되는 그 회전운동이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자, 등속 직선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과 속도가 일정하죠. 자, 그리고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도 속력이 일정하긴 한데 등속 원운동의 정의 자체가 같은 속도로, 아니, 같은 속력으로 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 V 벡터를 봤을 때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근데 속도는 방향을 포함을 하니까 속도가 계속 바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속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얘는 일정한 거예요. 자, 각속도는 어떤 거냐면은 시간당 얼마나 각도가 돌아가느냐를 말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겠죠. 네, 이제 속도에 대응되는 회전 운동에서의 물리량이 바로 각속도니까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이제 각속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리량. 자,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물리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 8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주기. 주기라는 것은 이제 원운동을 돌 때 이제 음, 한 바퀴를 도는데 몇 초가 걸리냐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런데 얘를 속력을 V라고 해보면은 이제 V분의 2파이 R이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메가가, 아니, 그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전체 한 바퀴를 도는데 각도가 2파이잖아요. 이 오메가를 라디안 단위라고 했을 때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뭐 원궤도라서 진동수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진동수는 이제 주기의 역수라고도 하는데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그지? 그 1초 동안 몇 바퀴를 도느냐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이동거리와 각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는 홀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타를 라디안 단위라고 해보면은 이 이동거리는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타는 그 각도가 되겠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변이는 또 다른 개념인 게 만약에 어, 여기에서의 v 벡터가 있고 여기에서의 v 벡터가 있을 때 변이라는 것은 아, 아니다. v 벡터가 아니라 위치 벡터. 원점을 여점이라고 해보면 위치 벡터가 있을 때 그 위치 벡터의 변화량이 바로 변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으로 이은 게 바로 변이고 이동거리는 이렇게 홀을 따라간 게 이제 이동거리죠. 자, 근데 여기 그 중요한 게 이제 속도를 유도를 할 때, 순간 속도를 유도를 할 때 이 개념이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이 매우 짧게 가져가면은 이제 이 변이가 이동거리, 즉 알세타로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의 속도를 유도를 하게 돼요. 이제 속도를 벡터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원궤도가 있다면 처음 V가 이거고 나중 V가 이거라면 이제 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벡터가 바로 델타 V죠. 잠시만요. 음, 보시면 일단은 그 변이의 변화량, 변이를 이제 시간으로 나눈 게 이제 V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델타 세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 원궤도가 있을 때 S 처음 S 이게 나중 S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바로 델타 델타 변이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델타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간을 매우 짧게 가져갔을 때 이제 이 순간 속도는 그 순간적인 변이는 호로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델타 S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름 R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R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당 각도의 변화량이 얼마인가를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속도에 나오는 여기와 여기가 형태가 같죠. 그러니까 속도를 R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가속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가속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게 원궤도를 돌도록 만드는 그런 가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그런 가속도가 있어요. 그, 어, 등속 원운동이라면 이런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그런 가속도는 없겠지만, 어, 그런, 어,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그런 운동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가속도를 한번 둘 다 살펴볼게요. 자, 그 두 가지를 부르는 이름은 구심가속도와 접선가속도입니다. 문자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심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V 벡터가 이거고 나중 V 벡터가 이거일 때 어, 가속도는 이제 음,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근데 일단은 등속 원운동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 V0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다 확대를 해볼까요? 요게 V0, 요게 V라고 해보면은 요게 바로 델타 V가 될 거예요. 근데 델타 V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시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면 어, 이 R 벡터에 대해서 얘도 직각이고 R 벡터에 대해서 얘도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각도가 델타 세타라면은 얘도 바로 델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델타 V의 크기는 어떤 V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 양변에다가 델타 T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어,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 이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중심으로 향하는 가속도란 뜻인데요. 그 의미는 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은 이 구심 가속도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얘가 오메가죠, 오메가. 그러니까 크기가 V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심가속도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R분의 V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가 R분의 V니까. 그리고 R 오메가 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R분의 R 오메가니까. 네. 그래서 이 구심가속도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여기에서 여기 있던 물체가 아주 짧게 이동을 해서 V가 이 방향이었다가 이 방향으로 아주 짧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음, 델타 V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매우 짧게 가져가면은 어느 방향이 될 거냐면 바로 중심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어, 중, 중심 방향인 거예요. 이 중심 방향인 거예요. 원운동의. 그래서 얘 이름 유래가 바로 중심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 방향과 직각이다라는 뜻에서 이런 모양을, 이런 표기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심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운동을 유지시켜주는, 즉 방향을 계속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가속도고요. 접선 가속도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는 그런 가속도예요. 자, 어떤 원운동에서 가속도가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게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V의 이동 방향과 평행하다고 해서 접선 가속도는 이렇게 평행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음,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를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속도의 크기가 시간당 얼마나 변하느냐. 이제 얘가 어떤 접선 가속도가 있다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느리게 회전을 하다가 점점 빠르게 회전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제 접선 가속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 V 벡터의 크기가 안 변해서 접선 가속도가 0이겠지만 뭐 이러한 운동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어, 뭐 보시면은 V를 이제 R 오메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음, 속도의 회전에 대한 그런 물리량이 각속도잖아요. 그럼 가속도에 대한 회전에 대한 물리량은 뭘까요? 보시면 회전, 직선. 그럼 가속도에 대한 회전에 대한 물리량은 바로 각가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기는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당 각속도가 시간당 각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인데, 어, 생각을 해보시면 점점 빠르게 돈다라고 하면 각 가속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는 바로 어, 각 가속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등속 원운동의 물리량 돌아가서 어, 각 가속도는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인데, 이제 등속 원운동은 그 각속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0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V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R분의 V 제곱 R 오메가 제곱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에 대한 물리량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구심력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구심력이라는 것은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면 힘이 이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어, 이렇게 등속 원운동이니까 어, A의 방향, 이제 등, 구심 가속도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로 R자 힘의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심력은 이제 ma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심과 속도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속 원호동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예시는 바로 이제 바퀴 같은 건데 만약에 버스 같은 게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일정한데 돌아가는 각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바퀴는 좀 더 회전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큰 바퀴는 회전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시 중 하나가 또 그 체인인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가 같은 V로 돌아가죠. 근데 어, 그 반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면은 이거를 어, 오메가도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를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했을 때 자,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 V가 일정한데 반해 반지름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큰 체인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가 라지 R분의 V이고 오른쪽은 스몰 R분의 V예요. 그러니까 각속도의 크기는 작은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크죠. 그리고 이 구심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선 V가 일정하니까 R분의 V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도 스몰 R분의 V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V가 일정하니까 여기 구심가 속도 또한 그 크기가 작을수록 크고요. 아니, 그 반지름이 크기가 작을수록 구심력 또한 여기에다 n만 곱해주면 되니까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어, 이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반지름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큰 것입니다. 잠깐 잘못 표현했다. 반지름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그 예시는 바로 회전목마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회전목마에 사람이 두 명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한 명은 스몰 r 반경에 있고요. 중심으로부터. 한 명은 라지 r 반경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각속도로 돌겠죠. 회전목마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각속도를 가질 텐데 속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오메가 오메가 라지 r일 거고 여기 라지 R 반경에 있는 사람은 오메가 라지 R일 거고 얘는 오메가 스몰 R일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 이렇게 그 R이 클수록 이제 속도가 크겠죠. 구심가 속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오메가가 일정하니까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구심가 속도는 라지 R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스몰 R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왼쪽이 더 크겠죠. 구심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반지름이 클수록 구심과 속도가 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일정한지에 따라서 반지름과 가속도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